네, 안녕하세요. 저 SK 인천 석유화학 검사팀에서 일하고 있는 최윤수라고 합니다. 이제 석유화학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화공 베이스이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이 검사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우연찮게 좋은 기회가 돼서 이런 저희 시스템 최근에 이제 개발 완료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자리 갖게 돼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석유화학 분야에 이런 업무도 있다라고 이 정도로 한번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검사 업무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초반에 좀 장표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게 보시는 사진들이 이제 주 정유사에서도 그 이제 부식, 그러니까 코로전으로 인해서 이제 중대형 사고가 났던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따온 거고요. 이게 밑에 이제 그 회사 명하고 지역 밑에 이제 괄호 안에 이제 HTHA, HTS, 에로코로전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그 정유사에서 많이 언급되는 데미지 메커니즘들이 이제 수십 개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데미지 메커니즘이 원인이 돼서 이제 사고가 났던 사례들을 좀 가져온 겁니다. 지금 화면이 좀 잘려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뒷분들 안 보이셔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좀 연도가 된 거긴 한데 그 이제 산업별 제조 생산 분야에서 그 코로전 부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손실 비용 집계를 낸 자료가 있어서 가져온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리파이닝 분야 세 번째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은 데가 리파이닝 분야인데 이제 리파이닝 분야에서도 이 산업별로 이렇게 나래비를 세웠을 때 그 코로전으로 인한 코스트가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코로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코로전으로 인한 사고 파급 효과가 큰 만큼 그거에 대한 이제 예방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펙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제 준비한 장표고요. 이제 위에 보시면은 제가 두 줄로 이제 파란색 글씨로 요약을 해본 건데 선제적 검사로 설비 손상에 따른 사고 발생 방지, 최적의 설비 신뢰도 확보를 통한 오퍼레이션 지원을 하는 게 이제 그 현업에서 인스펙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최대 목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API 510이라고 프레시 베슬 인스펙션 코드가 있는데 그 인스펙션 내용에 대해서 정의를 한 내용을 보면 다들 영어 잘하실 거니까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잘려서 그런데 보시면요. 예, 인스펙션에 대해서 그 네이버에 네이버에 정의된 내용을 함께 가져왔는데 이제 네이버에서는 특히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계점을 느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게 정유공장 그 대표적인 CDU 공정의 그 스키마틱 이미지를 가져온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CDU 공정 하나만 해도 설비나 배관 라인들이 수천 개, 많게는 수만 개까지 깔려 있고 전 공장 단위로 하면은 이제 설비 단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0명 남짓한 그 검사팀 인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점검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크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리소스로 전체 설비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최근에 들었던 문제 인식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놨는데, 첫 번째가 이제 검사 데이터가 폭증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이퀴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공장의 연식에 따라서 이제 리스크가 증가하는 정도를 나타낸 차트인데요. 당연히 이제 오래된 공정일수록 그만큼 이제 뭐 부식이든 뭐 자체의 건전성이든 그런 뭐 이제 문제들이 나타나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제 대한민국만 놓고 봐도 정유업 자체가 이제 50년, 60년 이상 역사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국내에 설치된 대다수의 회사, 뭐 공정 설비들이 다 이제 그만큼의 연식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이제 에이징 플랜트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인스펙션에 대한 수요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 리스크도 많이 그만큼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검사 데이터는 폭증하는데 인원은 한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데이터 관리 체계가 미흡한 점.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유업이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검사 데이터가 그만큼 방대합니다. 뭐 캐비넷에 다큐멘트로 다 채워놔도 뭐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뭐 종이가 그만큼 계속 쌓이는 거니까요.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엑셀이나 워드, 뭐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많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정리하는데 그래도 나름 유용한 측면은 있지만, 여전히 뭐 수십 년 전의 과거 이력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디지털화하지 못하고 종이 상태 그대로 놔두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여기에 이제 적어놨듯이 개인에 의존한 데이터 관리, 그러니까 뭐 팀 회사 안에 팀 내부의 이제 자체적인 어떤 체계가 미흡할 경우에는 그 공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자분들이 전적으로 이제 그 검사 데이터 관리를 다 주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은 이렇게 저장을 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저장을 했을 때에 나중에 이제 뭐 후임이 오거나 다른 담당자분들이 자료를 참고하기에 되게 한계가 있고, 좀 데이터에 대한 손망실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였고, 세 번째는 이제 담당자 부재시 업무 공백 우려인데, 이게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임의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작성한 거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설비임에도 92년, 93년도에 담당자 A가 이 이력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그 데이터 관리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은퇴를 하거나 어떤 사유로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이후에 이제 이 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는 이때의 이력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게 이 설비 자체의 그 부식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꾸준하게 부식이 됐는지, 또는 단기간에 부식이 급격하게 진행이 돼서 당장 뭐 설비 보완이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작성한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최근의 문제인식들로 인해서 좀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뭐 다른 회사분들도, 다른 정유업의 검사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팀스라고 이제 시스템명을 이제 지었는데, 토탈 인스펙션 매니지먼트 솔루션의 약자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팀스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중점을 뒀던 부분은 이제 사람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오토메이션에 좀 집중하는 부분을 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이제 복잡했던 그 검사 체계와 그 데이터 관리 이력을 좀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뒀고,
어떤 시스템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 편의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 테니 너희는 이렇게 써라 라는 약간 관점으로 좀 개발자 편의주의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 시스템들이 많았다면은 좀 과거에 이제 저희도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현업의 검사팀의 검사원분들이 사용하기 편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좀 초점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팀스가 도입되기 전에 업무 방식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산발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과거 이력들을 먼저 담당자가 리뷰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담당자가 리뷰 후에 이제 어떤 검사 대상을 올해 검사 대상을 선정하거나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다 취약 부위를 도출하는 작업에 있어서 여러 담당자분들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이제 검사 대상 확정하는 회의를 다수 거치게 되고요. 현장에서 검사를 수행하게 되면은 이제 각 담당자별로 검사 결과를 정리해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저장하는 이런 시스템 플로우로 업무를 했었다라고 하면은 팀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앞서 보여드렸던 그 업무 절차들을 최대한 그 시스템에 녹여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팀스 내부적으로도 자체적으로도 이제 검사 계획 수립하고 이력 관리하고 또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리뷰하는 기능까지 포함해서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 중점을 둬서 시스템 만드는데 좀 공을 들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시스템 내에 내재하면서 그 데이터 관리 채널을 일원화했다. 그래서 뭐 이제 데이터 접근 경로를 일원화한 거고 뭐 철저한 데이터 관리,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 채널을 일원화함으로써 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검사가 누락되거나 뭐 내년에 검사해야 될 부분이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뭐 검사가 누락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인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데이터 이제 손망실에 대한 우려도 최소화가 되는 거고, 그렇게 데이터 관리가 철저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팔로우 업무 자체의 이행성이 강화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경험이나 그 설비 등급, 이제 주로 RBI 등급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검사 설비별로 이제 그 리스크 랭킹을 매겨서 검사 우선순위를 책정하는 그 레벨이 있고 등급 체계가 있고 이제 뭐 많은 정유 화학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계고요. 그런 이제 경험이나 설비 등급에 의존하던 주기 검사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 기반의 능동형 검사 측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추구했던 방향이고 최종적인 이미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DMS라고 인스펙션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팀스도 어떻게 보면 인스펙션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은 타사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이런 IDMS 시스템 대비해서 팀스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를 봤을 때 다른 IDMS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저장 관리 수준의 그 어떤 채널에 포커싱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를 넘어서 이제 그 시스템 안에서 검사 계획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고 그 데이터 리뷰에 대한 강화를 위한 별도 이제 모듈까지 구축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제 PDCA 사이클에 기반한 그 유기적 업무 관리 솔루션을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스템에 대한 좀 소개를 개략적으로 드린 거고요. 이제 향후에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에 대한 그 이미지를 몇 장 가져왔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팀스를 구축하는 행위 자체는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산발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뭐 서류 다큐멘트나 뭐 다른 파일들 이런 것들을 좀 하나로 통합해서 좀 데이터 관리 체계 자체를 좀 제대로 구축하는 그런 작업에 좀 집중이 됐었다라고 하면은, 향후에는 이제 이 명칭을 이제 통합 설비 관리 검사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검사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좀 관리가 잘 되고 이게 향후에 이제 빅데이터화까지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현재 운전 조건에 따라서 결국에는 부식 조건이 이제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 조건의 어떤 이상 시그널을 감지한다거나 뭐 어떤 그 이 운전 변화로 인해서 부식에 어떤 영향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는 게 또 중요한 저희 검사 관리, 설비 검사 관리 업무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이제 실시간 운전 데이터들을 토대로 설비 부식 경향을 모니터링하는 어떤 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바탕으로 소프트 센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설비의 부식률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솔루션까지 구축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스텝 3 오토메이션 부분을 좀 이미지로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팀스의 검사 자료 관리 역량과 노하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검사팀의 60년 이상 된 그 설비 관리 노하우에 더해서 이제 사내 방대하게 이제 축적되어 있는 운전이나 분석 데이터들을 함께 모아서 이제 실시간 공정 부식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해 보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몇 가지의 건데 최종적으로는 좀 결국에는 이 모든 행위 자체가 그 플랜트 릴라이빌리티 제고를 통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부식으로 인한 중대 재해 사고들을 제로화하는데 그 목표점이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실시간 운전 정보나 그리고 부식 데이터들을 취합하고 그 데이터들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설비의 이상 징후나 부식 경향, 향후에 어떻게 부식이 될 건지까지 좀 이렇게 같이 예측을 진행함으로써 어떤 실시간 그 공정 이상 징후 감지를 이제 사용자에게 프리워닝 형태로 이제 안내를 주고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인스펙션 토탈 플랫폼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는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소재 말씀하신 그 텍사스 리파넬도 부식에 의한 사고라고 하시는데요. 예. 그 친구들도 아마 발표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뭐 RBI 같은 거 했을 것 같은데, 예. 그 어떻게 이제 부식을 갖다 놓쳤길래 사고가 좀 발생했나요? 흥미로워서 여쭤. 이게 이 사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HTH가 그 하이 템퍼레처 하이드로젠 어택이라고 해서 그 고온 영역에서 서비스에 수소가 있으면은 이제 그 재질 내에 그 수소가 침투하면서 그 공공이 생기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파단이 되는, 점점 커지면서 파단이 되는 그런 데미지 메커니즘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그 API 941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넬슨 차트라는 커브에 보면은 그 수소의 분압이나 운전 온도에 따라서 그 재질 사양을 이제 명시하고 있는 차트가 있어요.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여러 사례들 모아가지고 적용을 한 건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걸로는 그 차트에서 권고하고 있는 재질 대비 하이 그레이드를 적용한 것에서 사고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렇게 적용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건 이제 별도의 문제인데, 왜냐면은 검사 기법을 통해서 검사 관리를 하는 회사들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그 내부에 이제 마이크로 단위로 공공이 발생하고 하는 부분들을 100% 캐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추세는 그 넬슨 커브에서 권고하고 있는 그 재질 사양을 이제 준수해서 이제 재질을 교체하거나 하는 게 이제 대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